마지막으로 여기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방, 바로 무음실, 무향실이라고 볼 수 있는 롱웨이브 챔버라는 곳에 왔습니다. 그야말로 내 심장 소리가 들릴 정도로 굉장히 조용했는데요. 이 방에서 도대체 뭘 하느냐.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에러입니다. 애플 WWDC 25에 참가를 하면서 또 다양한 세션들을 애플이 공개를 해줬거든요. 특히 대한민국 크리에이터 중에서는 이썸님이 최초로 갔던 곳인데 바로 애플의 오디오 랩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에어팟은 물론이거니와 아이폰이던 비전 프로건 이런 오디오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루고 있고, 쉽게 말해서 애플 제품 중에 스피커랑 마이크가 달린 모든 제품들이 이곳을 거쳐가게 되는 건데요. 맥북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방구석 리뷰룸 그리고 가전주부님과 함께 이곳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이전에 알려져 있지 않은 내용까지 가득가득 채워서 애플의 오디오가 어떻게 발전이 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또 최근에 업데이트가 있었죠. 이런 부분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처음 소개받을 때부터 이게 세계 최첨단 오디오 랩 시설이다 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애플의 약간 우리 흔히 말하는 변태적인 아주 세밀함에 집착하는 그거를 느낄 수 있었던 게, 이 제품의 어떠한 세부 사항도 지나칠 수 없는데 그 중에서도 소리라는 요소가 굉장히 획기적이라는 거죠. 이번에 에어팟 같은 경우에 WWDC 25에서 발표된 내용 중에 스튜디오급 오디오 녹음이랑 카메라 원격 제어 기능이 활성화됐다라고 지금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원래 블루투스 상으로는 이 코덱 자체가 레이턴시도 있을 수 있고 이 용량의 한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스튜디오급 오디오 녹음을 실시간으로 한다라거나 아니면 원격으로 카메라를 제어한다라거나 이런 것들이 쉽지 않았는데, 이번 업데이트로 이게 가능하게 됐죠. 자세한 거는 방구석 리뷰룸 채널에서 소개되어 있으니까 한번 가보시고요. 근데 보통 에어팟 같은 걸로 이렇게 녹화하고 녹음하고 했을 때 소리 음질이 되게 안 좋았는데, 이게 스튜디오급이다 라고 하면은 사실 에어팟 프로 2세대 같은 경우에는 16비트 48kHz 무소실 오디오를 녹음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건데, 그냥 이동 중에서도 그냥 이동하다가 아니면 뭐 춤추면서 막 이렇게 뭐 쇼츠 만들고 릴스 만들고 하잖아요. 그런 거 할 때도 이거 그냥 꽂고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향상된 마이크 모듈이라든가 아니면 머신러닝 기반으로 음원 분리 기술을 결합해서 좀 더 선명하고 풍부한 사운드를 구현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바로 이 오디오 랩에서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통화할 때도 훨씬 더 주변 소음을 줄여주면서 음성을 분리를 잘 할 수 있으니까 도움이 될 거고요. 뭐 게임도 마찬가지겠죠. 돈다 요즘 보청기 역할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사실 오디오 랩과 관련해서 이 촬영이 굉장히 많이 제한이 돼 있어서요. 아무래도 이게 연구소이기도 하고 특정한 부분만 촬영할 수 있었는데, 제일 입구에 오디오 랩에 딱 들어가면은 여기가 나옵니다. 여기가 어디냐? 제가 또 이제 기분 좋아가지고 가전주부님께 사진을 찍어달라 해서 저렇게 찍었는데요. 이게 스티브 잡스가 사용했던 스피커가 연구소에 전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두 개가 그게 딱 되어 있고, 애플이 이 소리에 대한 집착이 35년 전 스티브 잡스로부터 시작됐다. 소리라는 감각, 음향이라는 게 우리가 뭔가 디바이스를 사용할 때 이 경험성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 철학을 상기시키는 상징물로서 이걸 이렇게 배치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자세히 보면은 이 스티브 잡스의 이제 자세한 내용들, 제 이 다리 사이 뒤에 있는 요 안내문, 그러니까 요 뒤에 보시면은 여기에 이렇게 안내문돼 있는데, 요거를 학대해서 제가 사진을 찍어 놨었는데, 이걸 보시면은 스티브 잡스가 예전부터 뭐 명상에도 관심이 있고 이 스피커에 대한 음향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신경을 써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체험성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오디오 랩에서 전체 4가지 방을 제가 체험할 수 있었거든요. 첫 번째 방은 바로 음향 청력 측정 부스예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뭔가 이 소리를 완벽하게 측정을 하기 위한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외부의 모든 소음과 진동으로부터 완벽하게 분리가 되어 있는 공간으로서 이게 방음벽으로 둘러싸인 작은 방처럼 생겼거든요. 근데 되게 예쁘게 구성을 해놨더라고요. 이게 왜 필요하냐? 자, 사용자 경험 측면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 아이폰을 들고 있다라거나 아니면 아이패드를 들고 있다거나 여러 가지 이 제품들을 들고 있을 때에 여기서 나오는 소리라든가 아니면은 우리가 마이크로 수음을 할 때 그 음들에 대해서 순수한 소리만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한 곳으로서 활용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의료기기 수준의 정밀한 어떤 마네킹, 헬츠라고 하죠. 요걸 이용해서 사람의 귀와 똑같이 생긴 조건에서 소리를 듣는 걸로 해가지고 이 건물 오디오 랩에만 4개의 상설 청력 측정 부스가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그 연구자들만 그냥 뭘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수천 명의 사용자가 직접 방문해가지고 연구를 진행하면서 이 청력 경험을 미세하게 조정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뭐 이 소리가 좋네 이런 어떤 뭐 감성의 영역이라기보다는 기술적으로 어떤 소리의 주파수 응답을 직접 측정하는 거죠. 전자과 나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노미 시스템 시간에 시간축과 주파수축에 따라서 주파수 응답, 프리퀀시 리스판스를 이제 구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우리 귀에 잘 꽂히는지, 어떤 것들이 예를 들어 베이스음이 어떻고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기기, 이런 아이폰이든 에어팟이든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할 때 어떤 게 적합한 것인지를 좀 더 과학적으로 증명해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공간은 판타지아 랩이라는 곳인데, 이게 실제 하는 환경을 가상으로 구현을 했다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소음을 실제로 재현을 하는 걸 목표로 하는 곳인데요. 그래서 판타지아라고 한 것 같은데, 주변에 이렇게 구형 형태로 이렇게 50개의 스피커가 구형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버튼 하나로 띡 하면은 시끄러운 레스토랑이 막 들리고 아니면 쇼핑몰, 뭐 버스나 기차, 뭐 비행기 소음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재현을 해내는 거죠. 주변에서 나온 소리들을 가까이 이렇게 하면서 합쳐지면서 하는 건데 그야말로 뭐 노이즈 캔슬링이 필요하다라거나 이런 것들을 실제 거기 가서 다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데이터를 이런 스피커로서 재현해서 구현을 한 다음에 이거를 효과적으로 어떻게 제거를 할 것인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잘 들릴지 같은 거를 연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돌비 5.1이니 뭐 엄청 채널이 많고 이런 것들도 결국은 얼마나 공간감을 잘 표현을 하느냐라는 건데 요즘은 이 에어팟으로도 이 공간감을 잘 느끼게 하잖아요. 그리고 비전 프로 같은 거 껴보면은 이 골전도를 통해 가지고 이게 싹 그 공간에서 저쪽에서 소리가 나네 이쪽에서 소리가 나네 이런 것들 잘 느끼게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오디오 랩에서 연구가 돼서 나온 결과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에어팟의 뭐 어떤 어댑티브 오디오 기능들을 많이 탄생을 시킨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에어팟 껴보면은 노이즈 캔슬링 기본적으로 적용되고 뭐 주변음을 허용한다라거나 대화하는 소리를 증폭시킨다거나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아니면 공간 음향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식의 주변에 어댑터블하게 뭔가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사람 목소리가 들리면은 노이즈 캔슬링이 잠깐 퍼스가 된다라거나 이런 것들이 다 오디오 랩에서 연구가 되는 것이겠죠. 이게 노이즈 캔슬링이 이미 원리를 많이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저도 이 채널에서 여러 번 다루었는데 안델공학 노이즈 캔슬링만 쳐다봐도 아실 텐데 소리를 이렇게 파형으로 표현할 텐데 여기에 주파수에 반대되는 것들을 싹 깔아 넣으면은 말 그대로 그 주파수에 해당하는 그 파동의 상쇄 간섭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소음 부분이 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비행기의 소음을 제거하는 기술들도 이런 거 쓰이고 자동차 노면도 이런 기술들이 많이 쓰이고 있고 이제 블루투스 이어폰 같은 경우에 굉장히 널리 많이 사용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공간은 바로 녹음 스튜디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리스닝 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가 뭔가 과학의 영역이었다고 하면은 이제 예술의 영역으로 넘어왔다고 보면 되는데 자, 리스닝 룸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소리 전문가들이 소리를 듣고 직접 튜닝을 하는 공간이에요. 지금 보시다시피 최고급 오디오 시스템 뭐 돌비 애트모스 이런 거 다 갖추고 있고 측정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소리가 어떻게 하면 더 좋아질까 하면서 이렇게 살살살살 만지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전통적으로는 전문가들이 그냥 뭐 대형 다이어프램 콘덴서 마이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고가의 장비로 최고의 음질을 만들어 온 건데 이게 휴대성이 떨어지잖아요, 사실. 근데 이제 에어팟의 스튜디오 마이크 캡처 기능을 가져오면은 이 스튜디오급의 처리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되는 것이 이러한 데이터들을 토대로 우리가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스튜디오 마이크 수준이다라고 봤을 때 거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것들을 여기서 리스닝 룸에서 듣고 살살살 만져보면서 어떤 게 스튜디오 수준이 될 건가를 잘 전문가들이 만져준다라는 거죠. 이게 옛날에는 뭐 수백만 원짜리 전문 마이크 장비로만 됐는데 이제는 에어팟으로도 가능하게 한다라고 애플이 주장하고 있는 부분들이 되겠고요. 이게 가능했던 거는 바로 지금 보시는 에어팟에 들어가 있는 H2 프로세서, 이 프로세서의 능력이 또 굉장히 많이 발전되었기 때문이죠. 제가 알기로 이 H2 프로세서의 프로세서 능력이 초기 아이폰 시리즈들의 프로세서만큼의 엄청난 컴퓨팅을 가지고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성능이 굉장히 좋은 마이크가 탑재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 프로세서를 이용해서 이 머신러닝 기술로 내 목소리와 주변 소리를 실시간으로 분리를 해내야겠죠. 그리고 전문 마이크처럼 좀 풍부한 소리를 내도록 이게 다듬거든요. 이퀄라이저를 쓰는 건데 이퀄라이저에 이런 커브가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이 전문 마이크의 소리 특성을 학습한 다음에 이거를 에어팟이 비슷한 소리를 낼 수 있도록 튜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컴퓨테이션 능력이 참 중요한 게 실시간 처리도 레이턴시 입장에서 레이턴시 줄이기 위해 중요하지만 그 많은 데이터들을 빠르게 처리하고 빠르게 분리해내서 최대한 전문 마이크 소리처럼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컴퓨팅도 굉장히 중요한데 애플은 이러한 칩 설계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오디오에서의 체험성도 좋아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실제로도 애플 뉴스룸에 이렇게 에어팟 기능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나온 내용들이 있죠. 그러니까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에어팟을 마이크처럼 사용해서 고품질로 오디오를 녹음할 수 있다 보니까 못하던 걸 이제 할 수 있으니까 마이크가 따로 필요 없어. 에어팟 끼고 하면 되는 거야 그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세한 내용은 방구석 리뷰룸에 콘텐츠가 있으니까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여기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방, 바로 무음실, 무향실이라고 볼 수 있는 롱웨이브 챔버라는 곳에 왔습니다. 그야말로 내 심장 소리가 들릴 정도로 굉장히 조용했는데요. 이게 반사가 돼도 소리가 완전히 그냥 흡수가 돼버려요. 건물 안에 또 건물이 있는 구조라서 외부하고 완벽하게 분리를 해서 공중부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 전체가 거대한 스프링 위에 떠 있어가지고 땅의 미세한 진동조차도 전달되지 않아요. 그리고 주변에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막 튀어나온 거 있잖아요. 바닥에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쐐기 모양으로 딱딱딱 해가지고 소리가 부딪혀도 진행되어 왔던 방향으로 반사돼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 그냥 흡수가 돼버린 거죠. 이거 제가 대학원 때 EM 쪽 랩, 그러니까 전자파 랩에 가면은 전자파도 이런 실험들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전자파가 이제 흡수되도록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있는데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흡음재가 쐐기형으로 다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리에 울림이 전혀 없는데 요거에 대한 체험은 가전주부님 쇼츠랑 방구석 리뷰룸 쇼츠 제가 링크 달아 놓을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촬영을 못했는데 진짜 소리가 뒤로 돌아섰을 때랑 앞으로 했을 때 소리가 완전히 다릅니다.
자, 잠깐 보여드리면 이런 구조죠. 지금 이렇게 방송 리뷰는 가을님이 이렇게 막 하고 계신데, 목소리 테스트를 해가지고 소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직접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전주부 누나도 이렇게 테스트를 해주시고, 제가 보여드렸던 곳도 있죠. 여기서 소리가 흡수되는 장면들 이런 거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대체 이 방에서 도대체 뭘 하느냐? 저기 뒤에 보시면 마네킹 있잖아요. 저기 회전의자에 앉혀놓고 위에 스피커가 이렇게 쭉 있는데 각도별로 다 측정을 하는 거죠. 소리가 머리하고 귀 주변에서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 이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수천 명의 실제 사용자가 저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 미세한 간격으로 약간씩 이렇게 회전하면서 모든 각도에서 소리가 어떻게 들리는지를 측정한 다음에 특정 지점에서 소리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데이터화해서 가지고 있다가 이거를 활용하는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뭐 홈팟 같은 거 나오면은 많이 활용할 수 있겠죠. 어디에 있어도 우리가 잘 들려야 되니까 이런 것들이 다 오디오 랩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게 되겠습니다. 자, 이게 앞으로 더 중요한 게 사람 귀 모양이 다 다르게 생겼고 얼굴 모양도 다 다르고 뼈 골격 같은 것들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잘 커스터마이징 하는가에 따라서 사람에게 좋은 소리일 수도 있는데 다른 사람한테는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애플이 이 마네킹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을 실제로 들어보고 귀 모양과 소리 데이터를 딱 정합적으로 맞춰갖고 이런 거에는 어떻게 해야 좋더라라는 경험성을 말 그대로 데이터와 프로세싱 그리고 AI를 통해서 적용을 한다는 거죠. 아이폰 같은 경우에도 트루뎁스 카메라로 사용자 얼굴 귀 주변에 이렇게 스캔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얘 귀 모양이 어떻게 생겼니? 그리고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 사람한테는 이런 것까지 들려줘야겠다. 이런 거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고 이러한 생체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굉장히 공강 영향을 실감나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이렇게 오디오 랩 하면은 뭐 실험실 같아서 굉장히 재미가 없을 것 같을 수도 있겠지만 또 하나의 어떤 경험성을 위해서 이렇게나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평가를 하고 데이터를 축적해서 이렇게 뭔가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로웠거든요. 제가 이 랩 말고 또 한 군데 더 갔는데 반응이 좋으면은 그 랩에서의 이야기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되고 인스타그램 언열택점에러에서도 이렇게 다양한 소식들, 쇼츠들, 짧은 영상들, 재밌는 영상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에러였습니다.